내가 정말 너무 저 사람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그것을 피하셔야 됩니다. 내가 저 사람 보면 머리 아픈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라고요. 이제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네, 그럼 이제 남편을 안 볼 수는 없고요. 안녕하세요.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,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, 머리가 자주 아프면 치매에 잘 걸릴까? 보통 이제 우리가 두통 막 이러면 내가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이제 목이나 이런 데 근육들이 막 경직이 되고 이러면서 생기는 약간 스트레스성 두통이라든지 혈관들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이제 편두통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이외에도 사실 두통은 모든 신경계 질환의 첫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뇌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이 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극심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퇴행성 질환이 오는 분들도 이제 두통을 더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두통과 치매와의 연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보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편두통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머리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 안에 어떤 백질 변화가 좀 많이 더 심하게 있더라.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. 그럼 그 백질 변화라는 거는 뇌의 껍데기 피질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뇌 껍질의 이제 피질입니다. 이 백질에 있는 부분은 그것을 어떤 뇌 영역의 다른 기관으로 서로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백질의 변화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뇌세포끼리의 어떤 연결고리가 더 쉽게 손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백질의 변화가 심해지면 당연히 이제 인지 기능도 조금 더 심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머리를 좀 자주 아팠던 분들, 특히 이제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혈관성 두통을 좀 자주 호소하고 앓았던 분들은 꼭 나이 드시면서 머리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되고요. 그 머리 사진을 찍어 보셨을 때 이런 이제 백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다면 인지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저하될 건지를 꼭 우리가 감별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죠. 그럼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?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머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? 일단 먼저 통증약을 먹기 시작합니다.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통증을 없애느라고 이제 약을 먹고 또 이제 막 몸을 움직입니다. 사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두 번은 우리가 먹어서 이렇게 좋게 할 수 있지만 그 통증약을 먹음으로써 진짜 이 두통이 어떤 종류의 두통인지를 감별할 수 없게 할 수 있거든요. 편두통인지 아니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기 전 단계의 그런 변화에서 오는 두통인지를 감별할 수 없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진통제나 이런 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고요. 내가 늘 아프던 그런 두통하고 다르게 뭔가 갑자기 더 심해졌다. 특히 한쪽 머리만 더 많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면서 약간 구역감, 속이 미식미식 거린다든지, 그 다음에 아니면 물체가 좀 두 개로 흔들려 보인다든지, 아니면 손끝이나 아니 이쪽 한 끝이 좀 얼얼하고 그 다음 발음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진통제 먹어서 낼 그런 두통이 아니고 꼭 머리 사진을 찍어서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, 그 다음에 혈관의 혈압이라든지 이런 혈관을 조절하는 기능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나한테 생기는 이런 두통을 사실은 그냥 누구나 머리가 아프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사실 정상인 분들은요, 머리가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. 네, 이 두통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한번 이렇게 두통이 있어서 머리 CT든 MRI든 찍어서 기질적인 이상이 없다. 그럼 이제 일단 안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두통이 왔을 때 왜 두통이 오는지 내 생활 패턴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머리가 아픈데 내가 정말 밤 2시, 3시까지 막 제 유튜브를 꼭 보시는 건 좋은데 새벽에 보시지 마시고요. 그러니까 막 새벽까지 유튜브 보면서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당연히 잠을 못 자면 아침에 머리가 아플까요? 안 아플까요?
당연히 머리가 아프죠.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혈관이라든지 신경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환경을 다시 이 뇌세포와 뇌혈관이 좀 편하게 두통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한 환경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.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카페인 섭취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분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런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면 커피나 이런 것들을 막 하루에 6잔, 8잔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약간 집중도 되고 반짝하는데 이런 카페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교감신경계를 막 자극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심장도 좀 뛰게 하고 잠도 조금 안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뇌세포에도 자극을 주는 거죠. 혈관 수축하면서.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가 아픈 게 좋아지지만 나중에 카페인을 너무 과다 섭취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 저 사람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어떤 환경 자극. 그러면 그것을 피하셔야 됩니다. 내가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분을 계속 만나면서 머리 아픈 일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럼 원장님 그 싫어. 내가 저 사람 보면 머리 아픈 사람이 봐요. 우리 남편이라고요. 이제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죠? 네, 그럼 이제 남편을 안 볼 수는 없고요. 그럼 이제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. 저 사람 보고 내가 머리가 아프느니 그래, 저 사람을 볼 때 좀 기쁘게 보자.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근데 정상은 아니다. 그래서 두통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내가 평소하고 다르게 정말 극심한 두통을 경험한다든지 또 반복적으로 주기적인 패턴의 두통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한 번은 꼭 정밀 검사를 하고 그 원인을 체크하고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. 나중에 치매로 발현된 분들이 젊었을 때 이런 이제 두통이라든지 이런 편두통이라든지 혈관성 두통 이런 것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이제 일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통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셔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간과하시지 마시고 참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통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